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한빈이라고 합니다. 토랑 아카데미 총괄에 오신 분을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 드라마에 대해서였던 것 같아요. 해야 것은 대처할 수 있지만 내어진 것은 내어진 것은 대처할 수 저 꺼버려. 하울링 때는 안 되겠다. 꺼버려. 올해도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릴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다 알고 오셨겠죠. 그래서 처음은 이제 우리 조광재 선생님의 인사말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박정환 선생님의 준비된 강연, 그다음에 이어서 송년회 그런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광재 선생님 올해는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매년 그랬어요, 매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강법인 철학 아카데미 대표일을 하고 있는 조광규입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선 인사드린다고 할까요? 예, 권태경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권태경 선생님은 우리 영문학계에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경희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축사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기억력도 좋지 않게 해서 좀 몇 자 써왔습니다. 또 한 해가 갑니다. 2024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올해는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도 묻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철학 아카데미가 올해로 이제 25번째 송년회를 합니다. 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2000년 3월에 철학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른바 시민 대안학교를 설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이제 2007년쯤에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사단법인 철학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기본 기초가 되고요. 사단법인 철학 아카데미에서 하나 회사를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은 아카필로입니다. 주식회사 아카필로인데요. 잠깐 소개드리면 이 아카필로는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수강료를 받고 또 선생님들 강사료도 지불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회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예전에는 이름 철학 아카데미 이름으로 주식회사 철학 아카데미라고 따로 있었는데 그걸 해체하고 아카필로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강의도 하겠지만 여유가 되면 또는 기회가 닿으면 출판도 하려고 합니다. 출판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자면 우리가 25년이 됐으니까 내년 3월이면 만 25년.
어떻게 그 세월을 보냈을까 싶은데요. 이른바 사반세기가 지나갑니다. 그동안 제가 대략 추정을 해봤습니다. 일일이 세지는 못했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학기를 합니다. 한 학기에 예전에 20강좌 내지는 30개 강좌를 개설을 해서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추산을 하면 약 한 1,800개 정도의 강좌가 개설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강좌당 8번, 8주에 걸쳐서 8번 강의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런 강좌를 맡아서 강의를 하신 선생님의 명수롭게 좀 이상합니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약 한 250분쯤 된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요. 조금 빨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철학계에서 조금 움직이는 분들은 철학 아카데미를 거치지 않은 선생님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분이 아닐 정도고 그동안 한 번이라도 등록을 해서 수강하신 분들은 그분들도 다 일일이 세지는 못했습니다만 추정 큰데 약 한 8,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약간 조금 기울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대한시민학교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한때는 이제 인문학 해가지고서 곳곳에 모든 도서관에서도 강의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무료 강좌를 많이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철학을 힘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맞으면서 한 2년간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좀 힘들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철학 아카데미는 후원 회원들의 후원 회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대부분 후원 회원이실 겁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후원 회원분들이 철학 아카데미를 이렇게 유지해왔다, 튼튼하게 유지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홍제동으로 이제 온 게 지금 몇 번째 보금자리냐 하니까 처음에 인사동, 그 다음에 장충동, 그 다음에 경복궁역 바로 위에 있다가 다시 또 경복궁역 중에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청와대 중간쯤에 있고 지금 또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가 5번째입니다. 5번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오늘 오시면서 느꼈을 텐데 홍제역에 내려서 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조금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철학 아카데미가 여러모로 사정들이 있고 해서 일반 말하자면 전문 철학 강의를 중심으로 혹은 전문 인문학 강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사단법인으로서 여러 시민들을 위한 그런 특강이랄까요, 또는 무료 강좌 이런 걸 좀 많이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거의 하고 있는데 문화촌, 여기가 문화촌입니다. 문화촌 토요 인문학 해가지고서 11시부터 10시 반부터 11시 반 토요일마다 11시부터 거의 뭐 1시까지 가까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큰 주제하에 특정한 주제들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과 연애라고 그런 주제하에 다음번에 이제 끝나고 나면 예술과 삶을 큰 주제로 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월 4일 마지막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1월 4일 마지막 3개 나왔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선전을 하셔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특별한 일종의 약간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심포지엄 비슷한 걸 또 개최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 25일 광고 말씀입니다. 1월 25일 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의 소설 작품 새 작품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새 작품을 각각 선생님이 한 분씩 맡아가지고서 가능하면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 2부에서는 같은 날 2부에서는 4.3과 5.18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월 25일 날 가능한 한 빠짐없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황리에 좀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는데 한강 작가님께서 오시면 이 자리가 아마 빨리 뒷틈 없이 꽉 차지 않겠나 싶은데 권태선생님께서 좀 부탁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저희 철학 아카데미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위원 선생님들의 성함을 이름이라 하라고 하는 거죠. 성함을 그냥 이어서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선생님, 김정아 선생님, 이 두 분 선생님은 지금 철학 아카데미에 두 분이 일을 나누어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방배 선생님 계시고요. 박정아 선생님, 최한빈 선생님, 정재현 선생님, 홍기숙 선생님, 이진욱 선생님, 그리고 조광재라는 인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 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선생님이 또 두 분 계신데 오늘 지금 한 분 오고 계신데 한 분 오셨네. 황희경 선생님. 황희경 선생님은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는 거죠. 중국 현대철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중국 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창호 선생님 계신데 아직까지 지금 아까 충무로 역점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네요. 정창호 선생님은 교육철학으로 해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한 분만 더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지 선생님, 철학 아카데미의 거의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계신데, 일본에서 우리 사상사, 특히 한중일, 우리로 치면 조선국이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상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소녀에게 부산 계시는데 특별히 올라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 너무 제가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원래 순서는 박정아 선생님이 특강을 어디에서 할 건데 권태경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 모임에 축사 비슷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권태경 선생님은 문학 특공에서도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이시고요.
많은 저작물, 소설 등등 전방위적인 영문학 중심 전방위적인 분입니다. 한 번 더 박수로. 저는 원래 축사 같은 거를 잘 해본 적이 없고 서툰데 여기 와서 아까 이제 주광재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얘기 안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 철학 아카데미가 반세기를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을 헤쳐가며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고, 그리고 지금 AI나 컴퓨터 디지털 문화가 굉장히 우리를 전부 사로잡는 이런 시대에 인문학, 철학이나 예술, 문학 이런 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 인문학 대학에서도 보면 인문학을 굉장히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기계 기술이 굉장히 앞선,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쪽이 앞선 것만큼 인문학이 소홀하지 않나.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 선진국, 뭐 유럽이나 미국은 인문학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도. 그래서 이제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하시는 분들, 철학 아카데미를 끌어가시는 조광재 교수님이나 또 여기서 일하시고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감탄스럽고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참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이것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프로이트나 라칸 뭐 문학이나 뭐 예술, 철학도 가르치고 있지만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술이나 문학이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뇌의 구조에서 철학, 예술, 이런 인문학이 그걸 하지 않고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 디지털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지니까 정신적으로 이 균형이 깨집니다. 뇌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론으로 인문학이 나이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짧게만 할게요. 이론적으로 인문학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요. 실제로 우리 뇌의 구조에서 인문학을 담당하는 게 무의식적이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면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뇌의 균형이 깨집니다. 좌우 또 상하.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면에서도 미분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갈등과 적대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현재 그 야당 여당의 적대감 또 그리고 그걸 보는 국민들이 또 갈려서 또 서로 적대감 그게 아주 심각한데 미국도 옛날보다 그게 지금 아주 많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적대감이라는 것이 이제 그 정신분석, 프로이트나 라can 이런 쪽을 공부해 보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이제 우리가 소통, 공감 이런 거 이제 타협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협을 하는 문화의 예술이나 이 인문학이 필수예요. 특히 예술은 감정이입이라고 해서 공감 이게 예술의 그 역할인데 그 감정이입이나 공감이 이런 적대감과 두 진영이 갈려서 이렇게 싸우는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지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철학 아카데미의 사명감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커요. 특히 지금 시대 정신질환과 그 적대감, 갈등과 대립 이게 아주 굉장히 심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철학이나 예술 그런 그 정신분석 이런 인문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제가 옛날에 와서 가르쳤다면 해도 철학이나 영문학이나 문학 아주 위상이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끼우러서 균형이 깨지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 아카데미가 이렇게 더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후원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소리가 또 갑자기 커졌네. 예. 목소리가 크니까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꽤 지났죠? 4시 15분에 시작했는데 두 분의 인사말이 거의 2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그 송년회 특별 강연 박가마 선생님 강의를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사실 뭐 지금 좌석이 강연 듣는 분위기의 좌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 이렇게 이 앞 테이블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공부하려고 펜 들고 아마 우리 홍성규 선생님 제자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막 분위기 안 좋고요. 우리 오늘 주제가 AI잖아요. 제가 사실 강의를 회의할 때 저도 없었는데 계속 회의 빠졌더니 강의하라고 그냥 카톡 박아서 보냈어요. 스케줄을 할 때. 제가 요새 매주 같은 시간에 8주를 계속 시간을 낼 수 없는 스케줄에 살다 보니까 철학학 때문에 강의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별로. 그래서 이제 주제는 AI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AI 복잡하잖아요. AI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AI가 알콜 인텔리전스입니다. AI가 알콜 인텔리전스의 줄임말로 저는 규정합니다. 그래서 AI vs AI 그러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대 알콜 인텔리전스. 그래서 저도 지금 저 뒤에 제가 오늘 버번 위스키 한 병 들고 왔는데 한 모금씩 마시면서 그래서 이런 분위기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앞에 맥주도 한 잔. 실력이 모자라면 약물의 도움을 필요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게 아주 고전적인 전통입니다. 그게.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드시면서 또 마시면서 가능하면 펜을 잡지 말고 그렇다고 또 바로 그러지 말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뭐 AI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AI 주제를 택한 건 잘 모르는 걸 해야 빨리 끝내기 때문에.